지금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뚝. 안녕하십니까. 알고 있으면 있어 보이고 모르면 왠지 없어 보이는 여튼지식입니다.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한잔하실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맥주는 기네스라는 맥주입니다. 기네스 오리지널이라고 하네요. 외웠습니다. 외화스 과자 다들 아시죠? 혹시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지금 롯데마트 가면 무려 20개에 8,000원 돈에 팔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애기가 외화스를 좋아해서 저도 겸사겸사 쓰러 왔습니다. 저 오늘 안주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최근에 히든싱어 6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한참 저도 본방 챙겨보면서 열심히 봤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은 TV를 볼 시간이 없어서 거의 못 보고 인터넷에 그 클립 영상 있잖아요. 그거 올라오는 것만 챙겨보고 있는데, 처음 히든싱어 초창기에 저희가 출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서 오늘 히든싱어 관련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히든싱어는 종편 채널인 JTBC에서 제작해서 방송을 하고 있죠. 여기서 오늘의 얕은 지식, 종편,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보도, 교양, 오락 등 모든 장르 분야를 편성을 해서 방송할 수 있는 그 방송국을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합편성 채널이 아닌 다른 채널이 뭐가 있느냐? 영화만 전문적으로 하는 OCN, 예능만 주로 하는 TVN, 뉴스만 방송하는 연합뉴스, 이런 채널이 있죠. 이렇게 한 분야만 전문적으로 방송을 하는 채널이 있고요. 예, 모든 장르를 다 아우러서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을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하는데, 공중파 3사와 가장 다른 점은 케이블 방송, IPTV, 유성TV 등 유료 가입 채널에서만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JTBC, TV조선, MBN, 채널A 이렇게 4개의 방송사가 2010년 12월에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2011년 12월에 이제 개국을 해서 방송을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이 종합편성 채널, 종편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공중파에 출연하던 연예인들이 종편에는 잘 출연 안 하려고 거부를 많이 했죠. 종편에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막 그럴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종편에서는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려고 해도 출연을 하려고 하는 연예인이 없어서 많이 섭외에 많은 골치를 썩었었죠. 그래서 처음에 매니저들이 홍보를 위해서 방문을 하면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거기 있는 방송국 관계자분들이 우스갯소리로 PD와 같이 식사를 하면은 공중파에서는 카드 들고 매니저가 카운터로 달려가야 됐지만 종편에서는 구두꾼을 묶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우가 많이 달랐죠, 공중파하고. 처음에 제가 저 이사님이랑 JTBC를 찾아갔을 때 그 방송국 예능국 사람들이 쌍수 들고 환영을 하고 커피를 사주고 밥을 사주고 이럴 때는 굉장히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공중파랑 너무나 대우가 달랐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 당시에 JTBC를 대중에 알리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히든싱어에 출연했던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매니저를 꿈꾸고 계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회사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오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때는 2013년 한참 종합편성 채널이 부흥을 하던 시기였었는데요. 우선 히든싱어의 촬영, 제작 일정을 말씀드려보면 처음에는 이제 가수를 섭외를 하죠. 그 다음에 모창 능력자를 오디션을 보고 선발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대략 한 달 정도 단체 연습을 하게 되죠. 오디션 뜨신 분들은 그 제작진이 붙여준 보컬 트레이너와 학원에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방송 전날 모여서 다 같이 연습을 하고 어느 부분을 부를지 파트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
우선 캐스팅은 저희 회사 매니저 이사님께서 JTBC 메인 작가와 굉장히 친했어요. 그러니까 그 JTBC의 메인 작가도 공중파에 있다가 JTBC 스카웃돼서 넘어가시게 된 거죠. 작가님이 출연을 무조건 해주라. 그래서 이사님이 알겠다라고 그냥 허락을 하는 통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워낙에 연예인 섭외가 힘들었던 시기라서 인기가 없는 아이돌들이라도 방송사 입장에서는 땡큐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맡고 있던 아이돌 멤버 중에 이제 리드 보컬 애가 출연을 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아시다시피 그 히든싱어는 굉장히 모창 능력자들이 엄청난 실력자들이시잖아요. 제가 맡은 리드 보컬 노래는 잘하지만 딱히 누구를 모창을 잘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사전 미팅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오디션이 아니라 연예인 패널로 출연이 확정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인지 가늠을 해보기 위해서 사전 미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사전 출연 확정된 가수분이 4분이 계셨었는데 그 자리에서 PD님이 알려주시고 이분 4명 중에 따라할 수 있는 애를 불러봐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듣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로 비슷한 애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떻게 짜내고 짜내서 그 중에 제일 비슷하다는 박상민 가수분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탈락을 하게 되면 연예인 패널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촬영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 가수분이 한 달 뒤 정도로 이제 예정이 돼 있어서 그 안에 이제 연습을 하게 됐죠. 그래서 히든싱어 제작팀이 잡아준 보컬 트레이너랑 학원에서 연습을 하게 됐는데 일반 출연자분들도 똑같습니다. 오디션에 합격을 하게 되시면 제작팀이 잡아준 보컬 트레이너 학원에서 같이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다음 앨범 발매를 계획을 잡고 있어서 굉장히 연습이 빠듯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멘탈을 탈탈 털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촬영 하루 전에 다 같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면서 본인은 어느 파트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이걸 정하는 게 있거든요. 연습을 해보면서 자기가 제일 잘 부르는 그 파트에 이제 들어가서 그 파트를 부르게 되죠. 전날 다 같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스케줄도 전부 다 비워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히든싱어 촬영이 끝나고 다음날 앨범 타이틀곡 녹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작곡가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스케줄이 앞당겨진 거예요. 바로 말했던 그날로 당겨진 겁니다. 한 곡 녹음하는데 보통 5시간, 6시간 정도 잡거든요. 그런데 녹음이 2시로 잡혀 있었고 히든싱어 그 연습이 오후 5시로 잡혀 있었어요. 3시간밖에 없는 거죠. 어째 보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녹음이 많이 늦어지면은 참석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제 생각에는 빨리 녹음을 하면 메인 보컬 본인 파트만 녹음을 하면 그래도 3시간 안에 빨리 끝나고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웬걸 녹음은 늦어지고 4시 반이 돼도 끝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작가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디냐? 왜 안 오느냐? 출발하느냐? 곧 끝납니다. 금방 갑니다. 대표한테 얘기를 했죠. 대표님 오늘 정말 중요한 연습이셔서 빨리 가봐야 됩니다. 안 된다고. 미뤄. 이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아니 걔만 단독으로 있는 연습이라면 어떻게 미뤄보겠지만 거기 출연하는 모든 스태프과 출연진분들이 다 오는 한 번에 다 같이 연습하는 절대 미루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계속 전화가 오는데 잠깐 죄송합니다. 어쨌든 빨리 끝나고 빨리 가겠습니다 했는데 5시 연습이었는데 6시가 되고 7시가 되고 이걸 어떻게 되냐 또 우리 이사님이랑 실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저보고 알아서 해결을 하래요. 막내 매니저는 얘가 뭘 할 수 있다고 저보고 해결을 하래요.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막 너무 와가지고 작가님이랑 계속 통화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작가님이 저한테 소리를 한번 빽 지르고 끊으셨죠. 지금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게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연습은 가지 못하고 다음날 촬영을 바로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보통 촬영장에 도착하면 작가한테 전화를 해서 도착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메인 작가나 PD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갔는데 메인 작가가 쳐다보지도 않고 막내 작가가 겨우 와가지고 저에게 굉장히 불친절한 말투로 어제 못 오셨으니까 그냥 빈자리 아무데나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일반 방송국에서 막내 작가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엄청 뭐라 했겠지만 그때는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했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2차 경영국도 얘기도 안 해주더라고요. 어차피 1차에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네, 그렇습니다.
1차 경연에서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90%가 통편집이 됐죠. 약간 보복성 편집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인터뷰하는 것도 다 편집되고 했었으니까요. 그러려니 했습니다. 뭐 할 말이 있나요? 1차 탈락을 하고 그 연예인 패널 앉아있는 1열에 앉아가지고 같이 촬영을 하게 됐죠. 3시간 촬영인데 10분 만에 탈락하고 거기에 계속 앉아만 있었습니다. 이제 실장하고 이사님한테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됐느냐 말씀을 드렸죠. 좀 이따 대표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떨어졌다며? 야, 빨리 와서 녹음 마저 하자 이러는 겁니다. 와, 어제도 그 난리를 쳤기 때문에 오늘도 과 중간에 빠져나가면 정말 이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대표님한테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님,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대표님도 알았다 라고 해서 끝까지 촬영을 하고 정말 힘없이 마지막에 PD님이랑 작가님한테 대충 인사만 드리고 힘없이 차를 돌려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니저를 꿈꾸시는 분들께 드리는 필수 팁입니다. 현직 매니저들도 한결같이 입을 모아 하는 말입니다. 대표는 꼭 현장 경험이 있는 매니저 경험이 많으신 분이 차린 회사로 가라. 그 이유는 그래야 현장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매니저 입장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현장 일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필수입니다. 그때 제가 일했던 그 회사 대표님은 방송 쪽 일을 거의 모르시던 분이었거든요. 현장에서 일하기 좀 힘든 점이 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얕은 예식 종합편성 채널 종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매니저 일을 꿈꾸시는 분들께 정말 중요한 팁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어질 제 얘기가 궁금하시다면